네, 12월 3일 남도 이맘때 조윤지입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트리들이 많이 보여서 달라진 분위기가 실감이 나는데요. 연말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모임부터 주고받는 선물까지 즐거운 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맘때 선물 말고도 준비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이죠.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씀씀이가 커지는 12월 같은 소비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광주 동구의 권진홍 마을 세무사와 함께 똑똑하게 소비하고 살뜰하게 준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동구에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진홍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을 세무사라고 하니까 왠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반적인 세무사랑은 좀 다른 걸까요? 예,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주변에 국세를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서 네.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무료 재능 기부다 보니까 편하신 만큼 필요하신 만큼 상담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어떤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세무 상담은 좀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연말에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관련된 상담 문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맘때 가장 준비를 해야 될 게 연말 정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게 또 해야 하긴 하는데 네. 잘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연말 정산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연말 정산 먼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한 번 냈을 때, 그러니까 한꺼번에 냈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급여가 지급될 때 원천징수 개념으로 조금씩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네.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 금액이 맞았나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더 많이 납부를 했으면은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덜 원천 징수를 했으면은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뭐 미리 보기 간소화 서비스도 있고 홈택스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굉장히 잘 조회가 되는 이제 시스템이지만 네. 그래도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수치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비스이지 그에 관련된 공제 요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항은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그래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뭘 하면은 좋을까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국가에 신청을 하고 확인하는 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회사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이미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은 특별히 신청이나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네. 물론 처음 입사자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데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본인이 동의를 내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동의합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넘어가고요. 네. 1월 달까지 그리고 1월 초 중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2월 초 그 기간까지 이제 회사 일정에 맞게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나와 있는 그 자료와 그리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을 수치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2월 말에 추가 납부하거나 3월 달에 환급 받으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일정들을 좀 꼼꼼하게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이 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이거 두 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세금 산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생소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번 금액에서 소득에서 어떤 기본 사항을 빠지는 것을 소득공제라 그러고 네.
그 상황, 그 명칭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약간 생소하지만 과세표준에서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산출세액에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차감되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요. 벌써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이걸 약간 정리하면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 소득공제, 네. 그리고 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그럽니다. 예, 한번 이걸 표로 한번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세액공제가 이렇게 와닿기가 좀 더 이렇게 귀에 잘 들리지만 네. 실제로 유불리는 개인마다 세율이나 공제 요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각자마다의 유리한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공동의 그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또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올해 바뀐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지원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공제 대상이라든가 금액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1년에 75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고 네. 곱하기 17%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무슨 그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체 내역서 그게 있어야 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늘어난 내용이 있고 또 주택 관련해서는 청약저축이라든가 장기주택 차입금 같은 이제 그런 이자에 대한 금액도 대상 요건과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나 아이 키우는 집에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주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네. 50만 원 세액공제라는 것은 바로 50만 원을 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맞벌이 부부라고 했을 때 각각 50만 원씩 빠진다는 거. 네. 그렇게 하면 100만 원이 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각각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명일 때도 공제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이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은 복잡한 사항이지만 6세 아이의 의료비라든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그전에 됐었지만 네. 이번에 공제 대상과 금액 한도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전국적으로 되게 뜨거운 참여율을 보였던 게 또 있잖아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안내할 때도 많이 설명을 했었지만 10만 원만 기부를 해도 네. 이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서요. 네, 10만 원만 공제를 해도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전액 대상이 되고 네. 물론 이제 110분의 100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만 전액 대상이 되고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이 있으신데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방법으로 이제 모두 다 그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서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향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네. 그에 맞게 소비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출이 느는 12월이에요. 네. 근데 이 연말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연말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 공제되는 반면에 이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쓰시면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챙겨두면 좋은 게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이제 뭐 보청기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 그 교복 구입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그리고 또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네.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연말 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2% 세금을 내는데 이 부분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해외 주식을 많이 하셔서. 네. 근데 이에 비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는 소액 주주니까 소액 주주들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주의할 점은 배당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15.4% 세금이 분리과세 된다는 거, 네.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IRP 계좌를 이용한다면 퇴직연금 IRP 계좌를 이용한다면 절세도 받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이제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돌아보고 얼마만큼 알고 관리했는지 내 재무 상황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이제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분들은 나의 재무 습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소비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거, 옛날 이제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가계부라고 뭐 그런 명칭을 썼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카드 생활화가 가장 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드 생활화요. 예, 카드를 생활을 하는데 네. 본의하는 게 현금을 지불을 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그 전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네. 내가 발급받는 뭐 주민번호라든가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등록을 하셔야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된다는 거. 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절세의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습관이 이제 좀 정착이 됐으니까 의도적으로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네. 나의 공제 요건과 한도를 파악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말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사실 그 방법은 네.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한 분마다 이렇게 충분히 상담을 주시면은 급여 수준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기본공제 가족이라든가 또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절세 같은 게 많이 되거든요. 네.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번거롭지만 저희처럼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신 네.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상담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마을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을 세무사로 계시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을 세무사 하면서 이제 제가 세무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본 적이 네. 있습니다. 이제 혹시 복수로 이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양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확히 했더라도 소득이 2개이신 분들은 합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합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면은 본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서 추징당한 경우를 상당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각각 회사에서 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아, 예, 그래서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말 그대로 서비스이지 금액이라든가 부양가족이라든가 요거는 내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 그 점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또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카드 생활화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절세 방법을 많이 물어보실 때 네. 가장 큰 것은 보통 정석적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카드 생활화가 가장 정석적인 내용이지 않냐. 그리고 보통 아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사실 이제 생활하시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포털 사이트나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는데 세무는 개정이 자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내년에 또 개정되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충분히 마을 세무사도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세무 전문가들을 활용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진짜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알뜰살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요, 우리 몸의 근육들도 긴장 상태가 되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는데요. 틈틈이 손목하고 발목 돌려주시면서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절에 무리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도 이맘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